일단은 여기까지 보냈어요. 자, 여러 가지 방정식은 첫 번째 오차 방정식의 풀이, 그 다음에 뭐 근과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특별한 이제 해 있죠. x제곱은 1에 혹은, 네 번째는 원리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고차 방정식이라는 거는요, 2차보다 큰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주로 3차랑 4차만 다룰 거예요. 왜냐면 5차 방정식부터는 해가 좀 일정하지가 않고 그냥 3차 방정식 풀듯이 똑같이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3차 방정식부터 볼게요. 자, 3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요, 무조건 조립제법을 찾아야 돼요. 조립제법을 하고 나면은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조립제법을 하면은 얘가 1차식과 2차식꼴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2차식은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뭐 알고 있으니까 인수분해할 수 있죠? 공소조범이면 전부 다 인수분해할 수 있으니까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차수를 낮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차 방정식에서 별거 없어요. 두 번째 4차 방정식인데요.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조립제법을 써서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4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립제법을 몇 번 써야 돼요? 조립제법 쓰면 무조건 1차식 곱하기 3차식, 다시 한번 1차식 곱하기 1차식 곱하기 2차식의 형태로 나올 테니까 얘는 조립제법을 2번 써서 우리가 원하는 2차 방정식까지 나오도록 해주면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형태의 풀이도 볼 거예요. 3차 방정식은 조립제법만 유의한데 4차 방정식은 오히려 더 풀기가 어려워가지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4차 방정식의 다른 풀이는 바로 3번이라고 쓸게요. 보기차식 형태예요. 보기차식 형태. 4차 방정식 가로 열고 보기차식이라고 하자. 보기차식의 형태에는 화살표 x제곱을 t로 치환 또는 합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x 4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더하기 9는 인수분해 하시오. 이거는 0. 이걸 푸시오 라고 되겠을 때 x제곱을 t로 치환만 해주면 t-1과 t-9가 있기 때문에 x제곱은 1 또는 9구나. 그러면 다시 그거 풀어서 x는 풀마 1이나 풀마 3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치? 요거는 t-1과 t-9로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경우에요. 대신 안 나눠지는 경우도 있어요. x의 제곱 더하기 4 이거 인수분해 해보세요. 그래서 2i나 마이너스 2i가 나오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t제곱 더하기 4로 해봤자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냐면은 t제곱 더하기 4에 어떤 t가 있어야 될까?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는 4t가 있어야 되고요. 빼기 4t를 해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t가 알고 보니까 뭐 x제곱이었잖아 사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 보면은 너 t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이고 너는 2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었잖아.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t제곱은 t는 x제곱이었으니까 x제곱 플러스 2x와 플러스 2의 2차식과 합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두 식은 내가 조사해주면 되겠죠? 네. 그치? 그래서 x제곱이 풀마 2i가 나와야 되니까 x는 뭐가 나와야 된다? 마 1, 풀마 여기는 1 빼기 2니까 몇이에요? i 여기는 1 풀마 i 그래서 얘네들을 제곱해 주시면은 1 플러스 i는 2i 1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2i 그러니까 걔를 또 제곱해 주면은 이제 x 4제곱은 마이너스 4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구나. 보기차식인 경우에요. 네. 자, 보기차식인 경우 말고도 다른 형태도 있어요. 4차 방정식에서 상반 방정식이에요. 자, 상반은 이제 대칭이에요, 대칭. 상반 또는 대칭. 대칭인 경우는요, 가운데 x제곱을 나눠 x제곱과 x제곱분의 1, x와 x분의 1끼리 치환해줘요. 즉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모르겠다. 그냥 2 x 제곱 플러스 x i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거의 해를 구하시오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일단 x제곱을 나눠 x제곱 곱하기 x제곱은 x제곱끼리 x는 x끼리 x제곱을 나눴으니까 x랑 x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2겠죠? 네. 그럼 얘를 이제 치환해요. 얘를 t로 치환합니다. 그럼 얘를 t로 치환을 해주면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t제곱과 뭐가 있어요? t 제곱과 마이너스 2. 그렇죠.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2차식이 t제곱 마이너스 t 빼기 더하기 2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네. 그럼 이거 이제 인수분해 되죠? 네. 얘는 그냥 뭐였어요? t 곱하기 t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t를 내가 x 플러스 x분의 1로 바꿔 쓰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와?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각각 하나씩 x를 곱해 주시면은 인수분해가 x제곱 플러스 x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나오는구나.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순서 조심하세요. x분의 1을 곱해주면 항상 상수항 나와요. 요거.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해니까 얘는 허근이 어떻게 나온다? 풀마 i와 그 다음에 얘는 약수는 아니니까 2분의 1푸마 1-3이니까 루트 3i 이렇게 4개의 허근이 나오는구나. 인수분해할 수 있죠? 네. 그래서 5차 방정식의 풀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조리제법 그 다음에 보기차식 그 다음에 저렇게 상반 방정식 나누는 경우로 다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근과 배수 관계 얘기해 볼게요.
오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3차 방정식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죠? 요 놈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은 무조건 세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a분의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두 개의 곱은 a분의 c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d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유 뭘까요? 김명 왜? 아니 얘네들을 세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이 있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내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a의 x-알파, x-베타, x-감마예요. 네. 아 그래서 왜 플라가 번갈아 나오냐면 내가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려면은 10 자체는 x-알파, x-베타, x-감마를 인수로 가져야 되지. 네. 그렇기 때문에 차수가 홀수 차인 거랑 짝수 차인 거는 마이너스 곱해지는 개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를 전개하는 순간 뭐가 돼? ax 세제곱 그 다음에 x 제곱이 있는 항은 뭐예요? ax 세제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할게요. 이거 전개하면 뭐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의 x 제곱 왜? x 제곱 두 개 있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하나씩 있으니까 그 다음에 x 하나가 있으면은 마이너스가 두 개 있으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그 다음에 x가 없으면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 돼? 둘이 곱해서 b가 되려면은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둘이 곱해서 c가 되려면은 얘가 a분의 c 둘이 곱해서 d가 되려면은 마이너스 a분의 d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요? 네. 그러면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짜리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짜리는 a분의 c 세 개짜리는 마이너스 a분의 d 네 개짜리는 a분의 e 그지? 이게 바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개의 곱이 그게 될 거예요. 네 개짜리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풀마가 마이너스 먼저 나와서 마플로 번갈아 나옵니다. 이게 고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얘는 5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n차 방정식 다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어디서 유래가 됐어요? 바로 작성, 고차 방정식의 작성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근과 계수 관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 근으로 하는 고차 방정식도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혈내근의 성질까지 막 같이 있겠죠. 혈내근도 포함을 해서 잘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 세제곱은 1의 허근인데요. 이거를 보통은 오메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소수 할 때 조금 얘기를 해봤어요. 이거 인수분 해주시면은 허근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x-1에서? 아니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서 허근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의 허근을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라고 했을 때 성질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는 마이너스 1, 오메가 켤레는 1. 두 번째, 당연히 오메가를 대입해주면은 0. 또한 오메가 세제곱도 1. 그러면 세 번째,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 간의 관계는 오메가 켤레가 1이자 오메가 세제곱이므로 오메가 켤레는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었구나. 마지막 네 번째, 이게 3원수의 성질이에요. 이거 주기 3이죠. 주기가 3이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항상 0이 된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죠? 이거 그러면 편하게 쓰자. n 플러스 2제곱
n 플러스 1제곱 n제곱은 무조건 0이다. 연속하는 세 거듭제곱의 합은 0. 그리고 복소평면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죠? 기억해볼까? 복소수 x축은 실수, y축은 소수. 그럼 x 세제곱해서 1이 된다는 건 뭐야? 아, 1의 복소수가 뭔데? 실수 부분이 1이고 허수 부분이 0인 친구가 돼야 돼. 근데 우리는 복소수는 어떻게 해? 거듭 제곱할수록 각도가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만큼.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3번 회전해서 얘가 되는 위치는 어디 있을까? 각도가 몇 도일까? 360도 나누기 3 해주면 120도죠. 네. 그래서 처음에 각도가 120도일 때 하나의 해가 나올 거야. 그게 바로 오메가예요. 그 다음에 아니야. 3번 돌렸는데 2바퀴 나오는 거 720도가 될 때가 해야. 그래, 그것도 가능해. 그래서 오메가 켤레. 아니야. 그냥 1이야. 오케이. 그것도 해줘. 그래서 나는 세 시간을 가진다. 오메가 켤레 1.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를 보면은 이거는 허수가 서로 반대.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 관계. 그 다음에 실수가 똑같다.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는 항상 마이너스 1이 나온다. 120도. 그래서 복소 평면하고의 관계도 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것도 얘기했어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브는 z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3번 회전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를 목표로 해야 돼요. 180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80도를 3으로 나눠주면은 60도일 때가 알파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냥 180도 그 자체면은 3번 왔다 갔다 해도 180도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도 될 거고, 또한 여기서 120도 한 번 더 돌려서 마이너스 60도일 때도 알파 켤레일 때도 바로 세제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허그는 알파 켤레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여기에 관계식이 조금 달라지겠죠? 알파 더하기 알파 켤레는 오히려 1이고 알파 켤레는 1이고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고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알파 켤레는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니까 알파 켤레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고, 그거를 그래서 내가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다른 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기가 6이에요. 이 친구는 알파라는 친구를 6번을 반복을 해야 처음으로 1이 돌아오니까 처음으로 1이 돌아오는 것을 주기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주기가 6인 친구다. 그렇게 두 개를 얘기를 하면 이제 x 세제곱은 1의 허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자,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도 연립 2차 방정식의 형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1차식과 2차식이에요. 이건 쉽잖아. 1차식과 2차식은 어떻게 해요? 1차식에서 그렇죠. 1차식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넣어서 문제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문제가 있어요. 2차식과 2차식인데요.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이에요. 어느 하나가 이렇게 쓸게요. 1차식 곱하기 1차식 인수분해가 됐다는 거야. 자, 요 형태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1차식 인수분해 됐으면 다시 대입을 해주면 돼요. 대신 얘일 때도 대입을 해줘야 되고 얘일 때도 대입을 해줘야 되니까
해가 조금 더 많이 나오겠지. 그지?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어떤 거야? 2차식인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이겠죠? 네. 그래서 얘는 2차식과 2차식이라고 쓸게요. 자, 요것에 이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려우면 원래 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어떻게 있냐? 첫 번째 바로 x제곱 최고차 항 소거를 해주고 시작을 하자. 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 아, 근데 이거 예를 들기가 너무 힘든데 얘는 사실 숫자를 쓰기가 힘들어서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는요 될까? 모르겠네. 될까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방법만 적어요. 쌤이 이거는 문제 보면은 알려줄게요. 방법만 적어요. 자, 최고차항 소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상수항 소거에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요 이렇게 소거를 해주면은 나중에 뭐까지 할 수 있냐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건 2번처럼 1번, 2번은 최고차항 소거거나 상수항 소거를 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라. 근데 그마저도 안 될 것 같다, 더럽다. 그러면 세 번째가 바로 대칭식 이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풀 수 있는 2차 방식이 나올 테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 셋 중 하나예요. 자,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아니면은 문제를 잘못 낸 겁니다. 아, 아니면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항상 풀릴 수 있는 문제로 나올 거예요. 자, 대칭식 이용해달라는 거는 x 보통 문자가 두 개 나올 테니까 x 더하기 y를 두근의 합 u x y를 v라고 치환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치환된 형태가 2번이라든지 1번이라든지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u, v 맞는 조건을 먼저 구한 다음에 얘가 실근을 가진다면은 또 한 편씩 써야 돼요. u제곱 마이너스 4v가 양수. 그것까지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3번의 3번 형태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 이것까지 얘기를 해줄 테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이거는 쌤이랑 그냥 같이 합시다. 자, 321번 3차 방정식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빼기 x 마이너스 3은 0의 세 근 중 가장 큰 근 뭐? 그냥 인수분해 하시오야. 아니 딱 보니까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조립제법을 쓴다고 했는데 자, 쌤이 말 안 한 게 있어요. 조립제법은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될까요?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숫자가 여러 개 있고요. 바로 안 오는 상황이야. 그러면 조립제법은 항상 어떤 수의 후보가 될까요? 조립제법에 넣는 x는 뭐분의 뭐? 최고, 차, 항, 개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를 얼마? 즉 여기서는 최고차항에서 어차피 1이야. 그 관심 없어. 그러면은 나는 3의 약수 풀마 1이랑 풀마 3만 집어넣으면 돼. 근데 지금 1 집어넣으면 되죠? 그지? 1, 3, 1, 3이니까 0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1 가지고 놀면 됩니다. 1, 4, 3, 0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네. 그럼 여기 x 마이너스 1과 여기 x 플러스 1과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근데 복잡한 식의 경우에는 이게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조립제법에 들어갈 x는 어떤 형태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21번 그냥 답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근이 주어진 3, 4차 방정식이에요. 자, 근이 주어진 경우는 대입을 해가지고 A, B 구해주면은 되긴 합니다. 이것도 그냥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거 하지 말고 그 왼쪽에 329번 있죠? 네. 그거 합시다. 329번. 4차 방식도 여러분이 인수분 해봐야지. 자, x 4제곱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인수분해 해보세요. 자, 인수분 했어요? 네. 자, 인수분해 하면은 저렇게 나옵니다.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와요. 그러면 허근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은 판별식만 써도 양수, 실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허근을 가지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허근이 알파라고 했으니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라는 거는 그냥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상반 방정식도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근각의 수관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3번에 336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자,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은 0이 있습니다.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시면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과 감마 더하기 1의 곱은 뭘까요?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은 그냥 뭐 할 것 같아? 아, 이거 전개할 것 같죠? 네. 네, 전개하세요. 실은 알파, 베타, 감마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와 1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세 개 다 구해주면 되겠네? 네. 몇 나와요?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8 거꾸로 가야 되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요 4 잠시만 여기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 플러스 8이구나. 플러스 8 그 다음에 4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3 더하기 1 10이 나와. 아니요 12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10. 10 그렇죠 10이 나옵니다 10 됐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넘어서서 근과 계수 관계 나왔으면은 항상 작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3차 방정식 작성을 한번 풀어볼게요. 아, 이거 혹시 만들어서. 그렇지. 야, 얘가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였겠지? 네. 얘 전개하니까 얘가 나왔겠지?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자 하는 식을 보니까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 하래.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굉장히 비슷하게 될 것 같아. 그렇죠. 마이너스 1이에요. 왜? 1이 아니야. 1은 부호가 돼. 그래서 여기에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빠져서 알파 더하기 1, 마이너스 빠져서 베타 더하기 1, 마이너스 빠져서 감마 더하기 1이야. 아, 즉 마이너스에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뭐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거든. 우리가 저걸 fx라고 하면은 f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거든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그랬죠? 얘는 그냥 마이너스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식의 값은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에요. f 마이너스 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3 빼기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10이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0이어서 답은 10이에요. 그러면 내가 복잡한 계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어려운 거는 이걸로 많이 나옵니다. 1등급 수학은. 알고 수학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지만. 그렇죠. 그런 문제집은 이런 식으로 푸는 과정을 많이 문제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죠. 그런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식의 형태는 그럼 식 변형을 할 수 있겠구나. 자, 됐으면은 유형 4번으로 넘어가서 세수를 근으로 하는 3차방정식. 이거는 그냥 똑같아요. 근과 계수관계 활용하는 거죠? 네. 네. 풀어요. 이거는 345번 봅시다. 자,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px 3차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p-1도, p1도, p2도 3이라는 함수값을 가진다고 할 때 px는 0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시오. 자, 그냥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어떤 함수값을 집어넣는데 3이 나왔어요. 그러면 걔는 그렇다 치고 3은 없애주시고요. 만약에 0이 가졌다, 0이 나왔다라고 치면은 그치? 누구랑 누구랑 누구를 인수로 가지는 거야? 정확하게 식을 x 플러스 1과 그렇죠.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1을 세 인수로 가지고 있죠. 근데 실제로 대입해주면 0이 아니라 몇이에요? 3. 그러면 더하기 그냥 3만 해주면 돼요. 그죠? 아니 아무리 대입해도 0 더하기 3이니까. 그러네요. 그죠? 그럼 내가 얘는 0의 모든 근의 곱이니까 이제 뭐만 구해주면 돼? 3만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그 다음에 플러스 2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5죠? 그래서 모든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근계관에 의해서. 빠르게 풀면 됩니다. 그치? 자,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밑에 347번 봅시다. 자, 켤레근 이용하려면은 항상 ABC가 유리수인지 실수인지 잘 보시라고 했어요.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일 때 무리수 켤레근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다행히도 AB의 개수가 뭐예요? 유리수예요. 그럼 유리수면은 무리수 켤레근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1 마 루트 2였다는 거죠? 네.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건 뭘까? 3차 방정식이야. 지금 여기서 뭐가 하나 없어? 근 하나가 근도 없는데 x제곱. x제곱이 없다는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뭐가 없다는 거야? 더 그치, 세근의 합이 없다는 거야. 얘가 없다는 거는 0이라는 소리예요. 이거 지금 세근의 합이 0이구나. 근데 하나는 근 1 플러스 루트 2, 다른 하나는 근 혈내근이니까 1마 루트 2 알았잖아. 네. 그럼 누구랑 더 있어야 세 개 더 더했을 때 0 돼? 마이너스 2. 다 알았어 이제. 그래서 이거를 다 보고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자, 근데 A, B 구할 때는 우리가 이거를 직접 막 더하고 곱하고 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 둘만 가지고 2차 방식 작성해 볼게요.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는 x 제곱 둘이 더해주면 2니까 마이너스 2x 둘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네. 얘와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2죠. 얘를 곱한 값이 바로 이 3차 방식인 거잖아. 네. 그지? 그래서 이거 그냥 전개하셔서 구해도 됩니다.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는 0이었구나. a가 마이너스 5였고 b가 마이너스 2였구나. 됐죠? 물론 그냥 대입해서 계산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유형 6번. 자, 허근의 성질이에요. 그럼 허근의 성질을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354번 한번 직접 해보세요. 하나만 할게요. 자,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젠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인수분해 해보세요. 그럼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허브는 당연히 2차식에서 나와야겠죠. 2차식 밑줄 쳐서 오메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처음에 그냥 전부 다 써요. 컬레랑 더했을 때는 1이고 컬레랑 곱했을 때 1이고 대입해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도 0이고 그냥 오메가 세제곱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까지만 쓰고 문제를 보셔도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면 기억 맞아요? 네. 니은 맞아요? 아닌 거 같아요. 맞잖아. 1이랑 1이잖아. 아, 그러네요. 이것만 해도 맞춘다니까. 자, 그러면 디귿이 맞냐 봐야 되는데 디귿은요 오메가 세제곱해도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켤레도 세제곱해도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켤레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켤레 제곱만 어떻게 해주면 되겠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켤레 제곱은 곱셈공식 변형을 써도 되고 아니면 식변형을 써도 돼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할까? 곱셈공식 쓸래요? 그래요. 곱셈공식 써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를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2 오메가 켤레죠? 네.
오메가 클리는 1이니까 1 빼기 2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었구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 틀렸죠? 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에요. 그렇다는 거를 내가 알아야 된다. 근데 저거 이제 나중에 제곱이 3제곱이 아니라 막 4제곱, 5제곱, 버섯제곱 돼 있을 때는 곱셈공식 변형이 하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빼기 1이야. 그거 가지고 식변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저걸 쉬고 이제 연립방정식은 두 문제를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어려운 거 하나 나오겠네. 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362번 봅시다. 사실 362번도 대칭식으로 할 수 있긴 하지만 자, x 더하기 y는 a와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은 b가 한 근이 1,2였대요. 그 다음에 다른 근을 c,d라고 하지.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값을 구하래요. 아니 a, b 먼저 구해주면 되겠지. 네. 그러면 a, b 먼저 구해주면요. a는 몇 나오고 b는 몇 나올까요? A가 3이고 B가 7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숫자를 3이랑 7로 바꾸면은 자, 이거는 1차식하고 2차식이죠? 그러니까 1차식에 하나를 치환해서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단 말이야. 해주면은 어떤 애가 나와요? X에 대한 저는 I 나가지고 X에 대한 제곱이 나와요. 네. 오케이. y는 3-x에 대입했어요. x제곱 더하기 3x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7 사라지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플러스 2는 0이니까 x는 1이 있었으니 다른 한 근은 2 그럼 x가 2면은 y는 1이 그렇죠. 그래서 3, 7, 2, 1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13이 13 그래서 하나가 1차씩 나오면은 저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구나. 그게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365번을 볼게요. 이게 안 나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고요. x 더하기 y 빼기 xy가 4를 만족시키는 정수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자, 대입 못하죠? 네. 그러면 쌤이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X 대칭이니까 그렇죠. U x 플러스 y는 u, xy는 v로 치환해주면은 자, 곱셈공식 변형 이용해서 위의 식은 u제곱 빼기 2v 그게 16이었지. 네. 아래 식은 u 빼기 v는 4였죠.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UV에 대한 1차식과 2차식 연립이었네요. 그래서 그냥 V 대신에 6 빼기 4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U 제곱 마이너스 2U 더하기 8은 16 즉 마이너스 8이니까 6 빼기 4랑 6 플러스 2는 0 나오죠? 그쵸? 이렇게 나오면은 U는 마이너스 2 또는 4.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얘가 모두 다 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U가 마이너스 2면은 V가 몇이에요? 아 뭐라 그랬어 아까 V가 6 빼기 4가 있잖아. 네. 그래서 U가 마이너스 2면은 V는 마이너스 6이었던 거고 U가 4면은 V는 몇이에요? 0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생각해봐. 우리는 X랑 Y의 합이 주어졌고 곱도 주어졌어요. 합이랑 곱이 주어지면은 T방 정식이죠?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해는요 합이 마이너스이니까 T제곱 플러스 2T 곱이 마이너스 6은 0의 해가 X랑 Y고요. 그 다음에 요 T방 정식의 해는 뭐예요? T제곱 마이너스 4T는 0의 해가 X랑 Y인 거예요. 됐어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T를 구할 건데, 그럼 진짜 T를 구할 건데, 내가 얘를 구하다 보니까 얘는 1 플마 루트 7이야. 정수야 아니야? 아니죠. 아니야, 나 정수 구하래.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 그럼 몇 들은 몇이야? 아, 그렇지. 네, X는 0, Y는 4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 대입해 주시면은 그냥 4만 세제곱해서 64 나온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칭식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먼저 치환을 해서 간단하게 바꿔준 다음에 T방정식에 대해서 풀어주면 된다. 그럼 이제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외 조건에서는 뭘 풀죠? 2차 방정식의 해의 조건은 안 풀어도 돼요.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은 내가 얘를 해를 가지도록 하는 것과 해를 못 가지도록 하는 거 우리가 2차 부등식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를 가질 조건, 해를 안 가질 조건 기억나죠? 네. 어차피 대입해주면은 자 연립방정식 다 대입해봤자 2차식이죠? 3차식 안 나오죠? 네 그럼 2차 방정식이 근을 가질 조건이에요 그냥. 알겠죠? 5단원에 했던 거 있잖아. 활용은 푸나요?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시간 다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문제 안 풀고 쌤이 얘기했던 거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처음에 5차 방정식이니까 3, 4차 처리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했다? 근과 근갑에서. 계수관계도 하면서 그 다음에 작성도 했어요. 네. 식변형 같은 거 아까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x제곱은 1의 턱은 오메가에 대한 성질 중요하니까 외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립 방정식의 풀이도 했어요. 연립 방정식은 최대 2차식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2차식 나올 때가 가장 까다롭고 그거는 대칭식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여러분한테 아마 생소합니다.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왜 3차 방정식은 안 나오는 어? 3차 방정식은 3차 연립 방정. 3차 연립 방식도 나오긴 하는데 해봤자 그치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차식 V랑 2차식 이렇게 있는 형태니까 또 대입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솔직히 그냥 계산 양이 많은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잘 기억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아마 이게 중요해요. 근과 계수 관계랑 작성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숙제인데 숙제는 일단 오늘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89페이지까지 하기로 합시다. 1등급 실력 완성이랑 최고 난도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연립 1차 부등식 하면은 그거는 적어가지고 걔랑 다 묶어서 숙제를 내줄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숙제 몇 쪽까지? 89쪽까지. 오늘 1월 21일 그렇죠? 89페이지 그 다음에 오다까지 해서 1월 28일